1960년대 초 우리나라에는 항공사업을 담당하고 있던 항공사 한 곳이 있었습니다. 1962년에 파산한 조선항공사업사를 대신해 만들어진 이 회사는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던 국영기업인데요. 회사가 생기고 난 7년 뒤인 1969년 갑작스레 인천을 거점으로 두고 있던 한 물류회사에 팔리게 됩니다. 이 회사를 산다고 했을 때 모든 직원들이 다 말렸대요. 이 회사 사면 큰일 난다. 우리가 힘들어진다. 차라리 여기 말고 다른 회사에 투자하자. 진짜 말들이 엄청 많았어요. 심지어는 동생까지도 뭐라고 하면서 뜯어 말렸다는데 참다 못한 사장은 동생한테 분노의 샤우팅을 날렸다고 합니다. 내가 임마! 너희 사장아 임마! 싸워서 같이 가고! 네! 다 했어! 동생은 이 말을 듣고 찍소리도 못하고 돌아갔고요. 과연 사장님은 동생에게 어떤 말을 했길래 아무 말도 못하고 형이 이 항공사를 사게끔 내버려뒀을까요? 임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인수를 강행한 이 회사는 50년 뒤 어떤 회사로 성장했을까요? 골칫덩어리 국영항공사였지만 오늘날에는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플래그 캐리어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바로 이곳! It's Story, 오늘의 이야기는 Excellence in Flight, 대한항공입니다. 정부의 출자로 설립된 대한항공공사는 항상 적자에 허덕이고 있었어요. 당시의 정부는 약 20개 정도의 국영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대한항공공사는 이 중에 적자폭이 가장 높았어요. 누적 적자만 해도 27억 원. 현재 화폐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 아니라 그 당시 돈으로요. 사실 이 시절 항공업은 잘 되기 어려운 사업이었어요. 왜냐면 탈 사람이 없었으니까. 해외 출국은 유학이나 출장같이 목적이 있어야만 가능했고 해외여행 한 번 가려고 하면 나라에서 허가를 받아야 됐거든요. 그러니 뭐 돈이 벌리겠어요? 당연히 안 벌리지. 진짜 장사가 안 돼도 너무 안 되고 적자만 쌓여가니까 정부는 이 대한항공공사를 팔아버릴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적당하게 팔 기업이 어디 없나 찾아보다가 정부는 인천에 있는 한 회사를 주목합니다. 바로 한진상사, 지금의 한진그룹인데요. 당시 회장이자 창업주인 조중훈 회장은 한국항공이라는 민간 항공사를 운영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은 조중훈 회장을 불러 대한항공공사를 인수해달라고 부탁하는데 매각 조건이 진짜 어이없는 거예요. 인수 대금은 14억 5,300만 원, 심지어 대한항공공사의 부채까지 전부 떠안는 조건이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누적 적자만 27억 원이라는 거. 어찌 됐든 손해볼 수밖에 없는 장사였던 거죠. 이 인수 소식에 임원들도 다 뜯어 말려요. 누적 적자만 27억 원인데 왜 인수하냐? 월남에서 힘들게 번 돈 왜 밑빠진 독에 쏟아부으려고 하냐?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미래 산업인 중화공업에 투자하자. 뭐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해요. 심지어 조중훈 회장 동생이었던 조중건, 당시 한진상사 고문이 형 미쳤어? 라면서 뜯어말렸다는데 조중훈 회장은 딱 한마디 해요. 그럼 거기서 대통령이랑 싸우냐? 답답하면 네가 대통령 앞에 가서 싫다고 해보던지. 그렇게 1969년 한진상사는 대한항공공사를 인수하게 됐고 이름도 대한항공으로 바꿔 영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영업을 시작하고 나서 회사를 들여다보니 내부는 더 답이 없는 거예요. 우선 비행기는 수명이 다해간 프로펠러 비행기 7대랑 제트기 1대밖에 없을 정도로 초라했고 백으로 채용된 직원들이 절반 이상인데다가 이름만 걸어놓고 출국 후에 도장만 찍는 유령 직원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조중훈은 일본산 여객기였던 YS-11 8대를 사서 국내선에 투입시킨과 동시에 해외 항공사가 독점하고 있던 국제선 확장에 착수했고 서울 쌀곡 노선을 시작으로 해외 10개 지점을 세워요. 그리고 불필요한 직원들을 해고하는 대신 월급도 올려주고 성과급 제도를 도입해서 기존 직원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서 일의 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했고요. 이렇게 내적 변화를 지속했던 대한항공은 1971년 미주 화물 노선 확장을 시작으로 1972년에는 태평양 노선을 확장하며
점점 해외 노선을 늘려가기 시작했으며, 이에 더해 중동으로 일하러 나가는 노동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수요 또한 꾸준히 늘게 되면서 재정이 안정화돼 회사가 조금씩 성장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비행기가 8대밖에 없던 초라한 항공사는 이후 에어버스 A300, 보잉 720, 727 등 150여 대의 비행기를 보유하고 있는 거대 항공사로 발전하기에 이르죠. 올해 항공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작년에 이어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제선 여객은 코로나19 창궐 이전인 2019년에 대비해 93%나 감소했죠. 이에 따라 회사도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했습니다. 대한항공도 진짜 눈물을 머금고 직원들을 정리했죠. 사실 대한항공은 여객 수송보다는 화물 수송 매출의 비율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게 큰 타격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벌리던 돈들이 안 벌리니까 어느 정도는 힘들었겠죠. 그렇게 한 2년 정도? 진짜 항공산업 전체가 침체기를 보냈는데, 지난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인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죽기 직전의 여행업계에 드디어 산소 호흡기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여행사들도 트래블 버블 협의를 맺은 나라를 중심으로 해외여행 패키지를 선보이고 있고요.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국내에 자가격리가 필요 없는 지역들의 여행 상품을 추천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외로 나가려는 사람들의 수요를 맞추려면 당연히 항공사들도 대비해야겠죠. 대한항공도 이에 고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난 3일부터는 인천과 하와이를 오가는 한일기를 19개월 만에 열었고요. 부정기편으로만 운행했던 인천 시드니 오클랜드 노선이 정기편으로 편성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운항하고 주 1회 운항했던 인천 과한 노선은 주 1회 운항에서 주 2회로 확대 운항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와 국내 코로나 추이, 정부 발표, 타국의 자가격리 면제제도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면서 증편과 확대를 끝없이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대한항공 관계자한테 물어봤는데 여행 수요만 늘어나면 바로 인력 투입과 비행기 가동이 가능할 정도로 직원이나 기기들은 이미 준비가 다 끝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라고 여객 사업에만 집중할 수는 없잖아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대한항공은 현재 상황에 맞게 화물과 항공우주 분야도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2020년) 하반기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썰이 돌기 시작하더니 11월 16일 정부는 공식 석상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발표했습니다. 조원태 회장은 정부의 발표 이후 수성으로 국가에 기여한다는 그룹의 창업 이념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선도 항공사로서 국내 항공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진그룹은 미국, 유럽연합 등 9개의 경쟁국가의 기업 결합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터키와 태국, 대만에서는 기업 결합 심사를 통과했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장은 두 기업의 기업 결합 심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직접 밝힌 만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 합병의 안개가 서서히 걷히며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마무리된다면 대한항공은 매출 15조 원, 자산 40조 원에 달하는 세계 10위권 규모의 대형 항공사로 거듭나게 됐는데요. 이 두 회사가 합병된다면 국내 항공시장이 독과점 될 수 있다는 우려는 분명 있습니다. 비행기 티켓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 경쟁하는 회사가 없으니 서비스 품질도 떨어질 수도 있고요. 이런 우려를 뛰어넘고 대한항공은 과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공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